녹화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르변 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비중학교 3학년,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수학 프로그램으로, 어떤 과학 프로그램으로 영재고센터에서 성장해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예비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과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고교는 어떻게 선택할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올 1월 달에 입시안이 바뀌었을 때 2028 대입 개편안이 만들어졌을 때 어머니들께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이제 학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것만 못하고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좀 대체했습니다. 이거는 어머님께서 앉아 계신 이 영재고센터 스터디 카페거든요. 저희 재원생만 이용 가능하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예,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찍은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예뻐서 이 아이들이 12시 55분에 평일에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던 거였고요. 사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입니다. 영재학교를 준비하던 아이들이 12시 55분에 이렇게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1시에 제가 바깥에 저희 영재고센터 바깥에 주차장을 찍은 모습인데요. 저희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1년 혹은 길면 4년, 5년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이렇게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진을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영재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플랜 B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학교 또는 영재고를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과형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이제 과학고등학교거든요. 저희가 과학고등학교를 작년에 19명 합격시켰는데 그 합격한 친구들 중에 13명이 저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과학고 1차 발표 날이었습니다. 올해 영재고센터에서 1차 발표 결과 이제 29명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29명이 이렇게 합격한 아이들이 2차 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주에 시험을 봅니다, 2차를. 그래서 이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검정색 옷 입은 아이들이 한성과고, 빨간색 옷 입은 아이들이 세종과고, 이 아이들이 와서 한성과고를 세종과고를 준비할 때 난 이렇게 준비했어. 또 내가 이렇게 가봤더니 이런 게 좋더라 라는 얘기들을 선배들이 해주고 후배들이 경청하고 가겠다는 지를 불살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아이들은 수업 중인데 어머님들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 공간에 또 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파이널 끝날 때까지 또 12시까지 공부하다가 귀가하게 됩니다. 합격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 학원에 화환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4층, 5층, 6층, 7층에 곳곳에 이제 화환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기점으로는 화환 개수를 세봤더니 한 50개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는 게 좀 힘들어서 살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피자 햄버거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피자 햄버거도 보내주시고 화환도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재고센터는 이렇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이공계 최상의 프로그램을 갖는 학원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꿈에 맞는 로드맵을 아이들 개별적으로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 수능 플러스 내신 최적화된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 싶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은데 저희가 제일 자랑하는 건 사실 관리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공부시키고 계속 발전시키자라는 게 모토라서 저희 아이들을 계속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영재학교는 이제 21명 최종 합격했고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영재학교 아이들은 합격하고 나서도 지금도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영재학교 합격하고 나면 다음 연도 영재학교반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팀별로 짜줘서 보냈는데 올해 영재학교반 아이들 중에 상당 부분 아이들은 저희 영재고센터에서 수학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선행과정, 미적분, 투, 기하, 확통 이런 과목들은 배우기도 했지만 까먹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수 미적분원으로 바뀐 수원 수투부터 미적분 투 기하 확통까지 실력 정석으로 다 공부시켜서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확률과 통계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KMO도 1차 금산 4명을 비롯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영재학교 16명, 과거 19명, 재작년에 영재학교 12명, 과학부 16명, 그 전년도에는 7명, 10명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저희가 영재학교보다 과학고등학교를 조금 더 많이 보내고 있어서 올해도 영재학교 21명이면 과학고등학교는 보다 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희가 영재고센터다 보니까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모여서 영재고 과고 프로그램을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압구정 파일만이나 반포 파일만과 같이 지금 거리에 있는 파일만과 동일하게 선행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고, 저희 지금 17회반 SCL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오늘 재원생 오는 건 아시겠지만 각 학교 종교권인 아이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선생님 한 분이 휴가라서 개강을 들어갔더니 그 반에 이 지역 종교권인 아이들이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공부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실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상상고가 파일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출신인 아이들도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상상고 쓰거든요. 근데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치 파일만으로 직접 좀 모아서 공부를 시키고 있었고, 올해 민사고가 입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영역별로 100분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민사고를 집약시켜서 3학년 1학기부터 준비시켜서 보내고 있었고, 전체 160명 중에 80명 이상 파일만 출신인 아이들이었습니다. 외대부고랑 하나고도 제일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그 외대부고랑 하나고 입시는 압구정 파일만으로 저희가 집약해서 공부를 시켜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점으로는 영재고센터에서 공부하다가 3학년 2학기 때 압구정 파일만 시대팀과 함께 컨설팅, 압구정 파일만 앞에 바로 여기 컨설팅 있거든요, 저희 학원. 그래서 거기서 준비한 아이들이 합격을 하였고, 그런데 이제 영재고센터에 다니는 게 더 좋아서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고 끝내줍니다, 입시를. 그래서 작년에는 2명 준비해서 외대보고 같은 경우에 1명 합격하였고, 저희가 그 실적을 쓰지 않은 건 이제 그러면 이제 혼동이 있고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재원생이었는데 합격한 친구는 압구정에 가서는 외대보고 1명 하나고 1명 합격하였고, 이제 파이널 과정까지 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외대보고를 현재 2명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재고센터에서. 압구정 파일만에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외대보고 한 20명, 하나고 한 10명 이상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재학교 합격자 명단인데요. 어머님께서 이제 영재학교반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12월 달에 시작하는 12월 16일 날 시작하는 합류 시점이 마지막 합류 시점이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받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늦은 경우가 이제 12월 마지막이었던 거고, 이번 학기 그 전에 7월 달에 합류를 시작해서 반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만포중학교, 옥정중학교, 원천중학교 아이들 중에 2명은 우선순반, 1명은 캠프까지 가서 합격하였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서울중, 오산중, 그리고 대전과학영재학교도 경원, 신반포, 원천, 옥정, 용산중 이 아이들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세종, 인천도 이렇게 합격했는데, 특징적인 거는 올해 영재학교 반은 28명 지원했거든요. 그 중에 21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75%였고,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는 궁금해하시는 게 이 아이들이 영재고센터에서의 단독 실적이냐? 당연하고요. 저희 학원에 영재고센터만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이널 과정까지 한 친구들만 다 기록한 겁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탈한 아이들은 합격했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말고도 신동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합격을 하였고, 용강중학교 2학년 아이, 3학년에 한국과학영재학교 합격한 친구들 등 여러 명이 더 있는데, 저희가 실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건 파이널 과정을 저희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전형이 저희랑 달랐기 때문에 경기과학영재학교에 초청 관찰자 전형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장년실 전형이라는 전형을 합격을 시켰던 거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고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짧게 첨언합니다. KMO 실적은 이렇게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고등 KMO를 시험을 준비시키진 않고 기본기로 보게 해서 수상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아이들 말고도 은상 나온 친구가 저희가 파이널 하진 않았지만 나왔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고, 내년부터는 고등 KMO도 조금 더 확대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과학고등학교랑 영재학교 실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특징적인 건 올해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뭐 당연히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 저희보다 많이 보낸 아이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온천중학교가 이번에 영재학 8명 갔거든요. 꽤 많이 보낸 기수입니다. 근데 그 8명 중에 6명이 저희 아이들이었고 작년 기점으로는 신랑고 중학교가 4명 영재학교를 갔는데 그 4명 아이들이 다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4명만 갔는데 그리고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영재학교의 용강중학교, 과학고등학교의 용강중학교 아이들은 다 저희 학교 출신 아이들만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재구나 과학고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타임만이 훌륭한 대안이다라고 설명드립니다. KMO 과정도 작년에도 진행했던 거고 이거는 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재작년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좀 고민되시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영재고랑 과학고를 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런 거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아이들인데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이 3명은 모두 다 성적이 우수하고 전교 10등 안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2명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4.3 만점을 맞은 아이가 딱 2명 있거든요. 그 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면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성가구랑 세종가구에 간 아이들 중에 일부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기 시작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음악에 빠지거나 연애에 빠지거나 엄마 아빠랑 크게 트러블이 생기면 성적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4등급 안쪽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하게 아이들이 그 정도 갈 거다라고 예상하시면 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사진에 그 과학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와서 응원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 중에 한 명은 한성가구 전교 1등입니다. 파이만 학원은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생들을 교육적인 학습 관리를 하여서 성장시키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시는 파이만 학원은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끼리는 전공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의 이름과는 조금 다르다, 스페링이 다르다. 물론 차용은 했습니다. 왜냐면 대표님이 물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을 좋아하셔서 이름을 그렇게 만드시긴 했습니다. 저희 학원의 전시는 사실 아이작이었습니다. 예상 가능하시다시피 뉴턴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이제 영재고 센터 말고 반포 파인만 3호 같은 사거리에 있고요. 압구정 파인만 압구정역에 있고 또 압구정 파인만 이촌특별관 너무 이름이 길어서 일촌 파인만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용강중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용산 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이 세 학원 다 저희 학원하고 직영 학원들이랑 정보 교류하고 있고 그래서 각 캠퍼스가 워낙 학교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하고 있고요. 영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당연히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재학교랑 과학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것과 또 반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선행과정도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곳곳에 저희가 합격 수기 같은 것들을 배치해놔서 아이들이 이걸 보고 좀 읽고 성장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는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딱 이 시기에 제일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선배가 누가 갔지? 이 선배 내가 이름 들어봤는데 이렇게 공부했구나 라는 내용을 자꾸 보면서 나도 이 학교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대북을 합격하면 외대북 합격생한테도 이제 합격 수기를 쓰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학원 실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온전히 혼자 시간 투자해갖고 만들어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창피해서 안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이제 저희가 24시, 12시까지 운영한다고 쓰고 있는데 사실 분기별로 1시까지 운영하는 시점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영재고 파이널 하는 5월달부터 7월달 중순까지랑 그 다음에 과학부 파이널을 하는 시점 이때 또 1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센트럴 자이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재고를 준비하거나 과고 준비하는 아이만 그렇게 공부하나요? 이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필수로 남기는 거고 가급적이면 강제 느낌으로 KMO 공부하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남고 또 개별적으로 선생님 더 공부하다 가겠습니다 하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용 가능합니다. 변화된 입시 내용도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병기라는 내용에 포인트는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둘 다 들어가지만 우리 아이는 상대평가가 되는 거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과목에 A가 뜨는 것보다 A 다음에 3등급인지 2등급인지 1등급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 과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일부 과목,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의 융합 과목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 과목 제외한 전 과목이 다 상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 첫째 자제분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 수학으로 따지면 기하, 과학으로 따지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같은 과목들을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목은 어렵기도 하고 선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그 과목을 배울 때 A, B, C로 절대평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A, B, C입니다. A, B, C, D, E도 아니고. 그리고 이 A, B, C의 절대평가 기준이 퍼센테이지가 모호합니다. 권장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최상위권 학교, 외대부고나 하나고 혹은 유리 지역이 세화고, 세화여고, 이렇게 반포고, 가중 이런 학교들은 A 비중을 상당 부분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아이들이 기하 같은 과목들을 배워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미적분까지 공부하고 기하는 확통은 안 해도 돼 라고 말했던 내용 중에 기하가 쉬워졌다가 아니고 기하 과목이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3등 A, B, C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A, B, C, D, E로 표현되면서 당연히 동시에 상대평가가 병기되는 과목이 된 겁니다. 물투, 화투, 생투, 지투랑 기하 같은 과목도 3학년 과목들도 그래서 다 상대평가구나 1번. 그리고 두 번째 물투, 화투, 생투, 지투도 과목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물리도 두 개, 화학도 두 개, 생물도 두 개, 지구과학도 두 개. 그런 것들도 다 상대평가가 되고 세 번째 근데 학교별로 특장점을 부여하기 위해 고급 수학이랑 고급 과학과 같이 고급 들어가면 오늘 되게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혹은 AP 이런 과목들이 붙어 있으면 되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특목고등학교들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따가 내가 다시 상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목들도 어머님 인원수가 적어도 상대평가입니다. 물론 아직 시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춰봤을 때 10명 이하가 선택하면 그 과목에서는 당연히 절대평가로 변했었습니다. 과거 고등학교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고교 학점제와 인원수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하면 인원수가 적어도 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더라도 상대평가가 변기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 맞는 내용입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그러면 그 과목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공동 과목이라고 하여서 다른 학교에서도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가 시범학교들이 몇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서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학교 운영을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으면 폐강하겠다라고 말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들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구나. 우리 아이는 고3 때까지 내신들을 따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신을 따는 게 다 따야 되지만 대신 등급 간의 간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제까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는 9등급제로 나오는데 지금 중3 그리고 우리 중2 아이들은 이렇게 5등급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불리가 생길 거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유리한 건 1등급을 맞는 게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근데 1등급을 맞기 쉬운 학교를 가면 유리한 거죠. 그렇죠? 또 내용 바꾸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1등급을 일반계 고등학교 저 학교를 가면 반드시 1등급이 나올 것 같아. 그럼 그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특목고를 갔는데 1등급이 나올 것 같다. 그럼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학교들 중에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교들 중에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그럼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었을 때 사실 이게 현재는 아닙니다만 시작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변화가 생겼으면 학교별로 유불리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학교가 유리해진 거냐라고 하면 특목고등학교가 유리해진 겁니다. 왜냐면 외대부고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대부고에서는 4등급이나 3.5등급 나와도 서울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학교인 걸 입학사정관이 알고 있고 두 번째 입학사정관이 아는 외대부고의 커리큘럼이 워낙 독특하기도 하지만
인원수가 적어도 학교를 개설해주고 그럼 이 아이는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리함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외대부고 출신 아이가 내신이 3.5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학교를 선택할 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비교과 활동이나 수능 최저화 같은 과목들을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는데 이 아이가 3.5등급일 때도 가능했던 내용이 이 아이가 2등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의 불리함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특목고등학교 중에 좀 어려운 특목고, 예를 들면 과고, 전사고 같은 학교들을 가면 우리 아이가 모두 다 1등급을 맞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내신이 워낙 치열하니까. 또 인원수도 너무 적은 과목들이 개설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들어서 2등급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아이 등급이 1.8이 아니고 2.3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불리함이 덜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 수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면 2등급이 나왔을 때 어떡하나요? 현재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등급이 나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극히 적어지거든요. 이해되시죠? 외대부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 3.5가 서울대를 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물론 이 서초구는 잘하는 학교, 교육특구기 때문에 잘하는 학교들이 있긴 합니다만, 서울고 상문고에서 1.5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서울대를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 해 걸러 한 해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갔다더라라는 카더라 이야기는 들으셨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평균적으로 되면 1.5등급 안쪽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면 1등급을 벗어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박스친 부분들이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들이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수 미적분원이 수원 수투였는데, 수원 수투를 공통 과목으로 22문항 보고 수학은,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문과 아이들,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 2, 미적분이거든요. 과거에. 그리고 기하,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봤었고, 이과 아이들은 올해 수능 봐서도 아시겠지만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왜냐면 어렵고 어려운 만큼 변환표준 점수에서 점수가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때는 수능이 다 이걸로 바뀐 겁니다.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로 선택 과목 없이 이것만 보니까 바뀐 부분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수능 과목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이 과목이 문과형 수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는 과목들은 아닌 겁니다. 이미 문과에서 수능을 보고 있는 과목이고, 문이과 상관없이 이 과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선행 과정을 하는데 과거에 수원 수투를 공부하고 미적분까지 공부하면 확률과 통계나 기하 같은 과목들은 스킵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확률과 통계가 중요해졌다. 수능 과목입니다. 과목명으로 수능은 원래 중요한 겁니다. 또 같은 식으로 생각해보면 기하 미적분 2는 수능 과목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이과 상관없이 이렇게 과목을 본다는 얘기는 대학에서 수능 점수만 가지고 이 아이를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원래는 가안에서는 기하랑 미적분 2와 같은 과목들을 심화수학이라고 해서 수능 과목에 포함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최종안에서 이게 엎어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 기하랑 미적분 2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발표한 학교 2028 대입 관련돼서 발표한 학교는 서울대 하나 있는데요. 서울대에서는 이미 정시와 수시가 구분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화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접도 강화될 거고, 내신에서 뭘 봤는지, 뭘 선택했는지, 내신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서. 그래서 기하랑 미적분 2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내신에서 학교 커리큘럼상 여기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능 과목이 이렇게 픽스되고 나면 아이들이 상당 부분 이 과목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내신은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어랑 영어는 뭐 바뀐 부분이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국어가 선택 과목이 없어진 것 정도가 다인데요. 변별점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고, 중요한 지점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 때부터는 한국사랑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는데 중요한 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본다는 얘기죠. 이게 1학년 과목입니다. 1학년 과목에 수능 과목이 생긴 겁니다. 이상하죠, 어머님? 근데 어머님들은 그리 낯설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이제 어머님들 나이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수능 때 이거 보셨거든요. 사회랑 과학을 둘 다 우리 아이 때 다시 또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학만 놓고 말씀드리면 이과 아이라고 생각하면 과거의 통합과학이 브릿지 과정이라고 하여서 중학교 과정 끝나고 나면 원과목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훑고 지나가거나 혹은 안 하고 넘어가는 과목이었는데 수능 과목이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이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중3 때 반드시 과학을 하나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럼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 이해되시죠? 수능 과목입니다. 여러 번 반복. 그래서 어느 과학을 갔더니 통합과학을 스킵하고 원과목으로 빠르게 가져간다. 영재구나 과거를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통합과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달라진 부분 중에 좀 체크해야 되는 게 물리원, 화학원, 생원, 지원 같은 과목들이 원이라는 단어가 다 빠지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머님 원과목이었을 때 2학년 과목이었거든요.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1년간 진행하던 커리큘럼입니다. 이과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면 이 4과목 중에 3과목 정도를 선택하여서 아이들이 원과목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1년간 한 겁니다. 3과목을. 그래서 2학년 때 수학도 많이 배우는데 과학도 많이 배우고 시험도 많아서 내신이 망가지고 우리 아이는 정시하겠다고 내신을 버리겠다고 하고 재수하고 상수하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과목들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이름만 바꾼 거지 범위는 그대로인데요. 고교 학점제상의 이유 때문에 2학년 1학기에 한 학기에 다 배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학기에 걸쳐서 배우던 걸 한 학기로 타이트하게 줄였고요. 물론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과학 중점학교, 과학고, 특목고 이런 학교들은 다 4과목을 다 들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과목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합쳐서 과거에 물투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투라고 했던 과목들을 이렇게 2개로 쪼개고 화투도 2개로 쪼개고 생투도 2개로 쪼개고 지투도 2개로 쪼갠 겁니다. 쪼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들은 다 한 학기 과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얘는 언제부터 선택할까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그럼 3학년 2학기 때는요? 이제 일반적인 학교들은 여기 융합 선택이라고 보이는 여기 과목들 아까 말씀드렸죠? 요 과목만 어머님 상대평가 안 합니다. 근데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면은 이 융합 선택 과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아이가 기상청에 취직할 거 아니면 기후변화와 환경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3학년 2학기 과목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학교들이 2학년 1학기 때 과학을 땡겨놓고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때 물투 과목들 이렇게 막 찢어서 막 빨리빨리 공부를 시키려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교 학점제상에서 학교의 그레이드를 보여주는 방식은 개설되어 있는 과목, 수강 가능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등학교들은 2학년 2학기 안쪽으로 과정을 거의 다 끝내놓고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중요한 학기 때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은 하지 못하는 과목들 앞서 말씀드렸던 AP, 고급 수학, 심화 수학, 고급 과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들은 그런 걸 못하니까 이렇게 융합선택 같은 과목들로 시간 때우기를 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특목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올해 발표한 용인 외국어대학교 보설고등학교 너무 이름이 긴데요. 그냥 외대부고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학교고 외대부고의 학사 일정을 25학년도 학사 일정을 공개했거든요. 1학년 때 이렇게 공통수학, 공통국어, 통합사회, 과학탐구실험 이런 거 배우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는 과학탐구 실험 같은 과목들을 3학년 때로 돌려놓고 3학년 때 이 과학탐구 실험 과목 시간에 수능 공부 시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1학년 때 실험하라고 그냥 던져놓은 겁니다. 왜냐면 그거 말고 학교의 특색을 보일 수 있는 수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군 1, 2, 3, 4, 5, 6 해갖고 과목군을 나눈 겁니다. 고교 학점제가 목표학으로 삼고 있는 건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외대부고 같은 학교들조차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외대부고 아이들도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지정해주는 커리큘럼을 거의 유사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랙별로 국제 트랙, 인문 트랙, 이과 트랙, 자연계 트랙별로 상이함이 조금씩 있는 큰 트랙으로 3개 정도밖에 없는 커리큘럼이었는데 이 외대부고도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 과목군을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선택 과목군 16 같은 거 보면 이제 라이팅이나 에세이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전 과목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미시 경제학 탐구, 미적분 초 미적분은 어머니 아시는 과목이니까요. 그리고 고급 화학 이런 과목 있죠. 이런 과목을 왜 넣어놨냐? 아이들이 이런 과목을 선택하게끔 해서 외대부고구나, 공부 많이 했구나, 잘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줄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겠죠. 그래서 외대부고나 하나고나 민사고나 상상고나 과학고와 같은 학교들이 고교학점제가 되어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했을 때 제가 유리하다고 말했던 게 입시가 변화되면 그냥 발빠르게 바로 대응해버립니다. 대학에서는 이 아이들을 안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뽑습니다. 무조건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었다. 외대부고만이 아니고 이거는 세화고등학교입니다. 세화고등학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원래 수학을 빨리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 2 하는 1학년 때 말고 2학년 때부터 미적분원, 대수 이런 거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미적분 2하고 확률과 통계 이런 거 공부시켜서 사실 수능 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끝내놓고 3학년 때 수능 과목 반복 형태로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데 바뀐 부분 한 가지는 이겁니다. 2학년 1학기 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앞서 설명드렸던 원과목들 과학을 2학년 1학기 때 끝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세화고는 발표한 지점에서 과학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과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세화여고는 아시다시피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화여고 커리큘럼은 이제 지면상으로 나온 건 없고 설명회에 발표한 게 전부라 설명드리자면 2학년 1학기 때 바뀌는 지점을 1학년 때부터 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기로 나눠져 있던 공통수학 1, 2 이제 수상수화인데요. 보통 학교들이 다 이거 공통수학 1, 2를 수상수화라고 하는 과목들을 1학년 때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세화여고가 올해 들어오는 중3 아이들부터 예비 고1부터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2를 같이 달리고 1학년 2학기 때 대수랑 확률과 통계를 공부시킵니다. 아까 대수, 확률과 통계, 미적분원이 수능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1학년 때 하는 겁니다. 2학년 1학기 때 그래서 미적분 2하고 미적분 1하고 이런 것들을 1학기, 2학기 나눠서 다 끝내서 사실상 세화고보다 수학 커리큘럼이 더 빨라졌습니다. 과학은 마찬가지로 원과목을 다 2학년 1학기 때 하고 있고 반포고 과중도 아시다시피 원래 과학 내과목 다 시키고 있는 중이었고 원래 빡센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특목고등학교나 특목고라고 불릴 만한 세화고, 세화여고, 현대고와 같은 서울형 자사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과학 중점 학교들은 이미 커리큘럼을 땡겨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 내신 따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학교의 특장점을 만들어내서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올해 이미 선전포고에서 움직였으면 안 움직였던 학교들이 내년에는 다시 또 움직일 거거든요. 예상해보면 물론 해봤더니 너무 힘들다라는 불만이 나와서 원대 복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고교학점제상으로는 그런 경우가 그리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교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이게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선행 속도도 중요하고 선행 완성도도 중요하다. 대신에 과거처럼 실만 난이도 반복을 너무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등급이 4%였으니까 4%에 들기 위해 공통수학 원초라고 불리는 수상수화를 10번, 15번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4%에서 10%
또 많게는 2등급이 24%가 초과된 34%까지 가는 거니까 보통 고등학교들이 아무리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 4등급 안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치열함은 1등급을 향한 치열함은 조금 줄었을 텐데요. 그런데 내신의 중요도는 여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3 수학 프로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중3은 이제 과정별로 좀 다양하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주 이틀 수업을 월금, 화목, 수요일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5시 20분부터 10시까지 수업을 90분씩 3교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끝나고 10분, 2교시 끝나고 10분 이렇게 두 번에 10분씩 쉬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10시 끝나고 하원하고 남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겨울학기 이렇게 3월 2일 날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봄학기는 아직 학사 일정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을 확인하지 못해서 가안으로는 7월 중순 13일 정도 생각하고 있고 여름 가을 학기는 14일까지 11월 14일까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교재 구성은 기본, 응용, 심화, 극심화, 최상위 심화 형태로 여러 번 반복하는 구조로 1, 2교시의 선행 1과정, 3교시의 선행 2과정 형태로 계속 반복하는 구조를 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치대반이다, 최상위 반이다 그러면 사실 지금 미적분이랑 기하, 확통 중에 확통까지 끝나 있는 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원초랑 대수 미적분원을 극상위, 최상위 심화라고 불리는 책, 예를 들면 실력점석 1품 블랙라벨이랑 각학부 기출 문제랑 TOT랑 수능 4점짜리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시킬 거고요. 선행 과정이 안 끝난 친구들은 순서상으로는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2, 확률과 통계, 기하 이 순서로 나아갈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위계상으로는 대수, 미적분원이 제일 중요하고 수능 과목이니까 그리고 대수하고 미적분원을 합친 과목이 미적분2입니다. 그래서 이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2까지 나아가는 프로세스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틈틈이 아이들의 완성도를 봐서 확률과 통계를 집어넣을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행 과정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테스트는 1일 테스트, 당원 테스트, 총괄 테스트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학생과 학부모님 초대해서 톡방에서 매일 테스트 본 내용이랑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톡 내용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재학교만 프로그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 시점은 이제 이 시기밖에 없고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시 20분부터 10시까지 차년도 8월 첫째 주까지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1시부터 4시 반까지 화, 수, 목, 금에 방특이 두고요. 일요일 날 12시 반에서 4시 반까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원에 저를 제외한 웬만한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나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다 가는 거 보고 학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영재고를 생각한다 일반 바라보시면 되고요. 영재고를 생각하지 않는데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살짝 엄마 친구 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재학교반 이렇게 운영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과정이 있는데요. 프리과학고반이라는 반을 저희가 겨울부터 운영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크게 투 트랙으로 진학을 하는데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 준비했던 아이들보다 영재고를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이 과학고를 더 많이 갑니다. 이유는 영재고 합격률이 작년에 80, 올해 75%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명 중에 작년에 영재고 준비했던 아이가 3명이었고 나머지 16명은 영재고 준비를 안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선행 과정은 충분히 3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시킬 거니까 선행 말고 과학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경시형 문제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걸 중1일짜리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리과학고 수업은 월금반이나 화목반에 정규반을 듣고 있던 아이들이 수요일날 추가적으로 듣는 수업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기간에 멈춥니다. 당연히. 그리고 중3 수학 프로그램 중에 정규반 프로그램은 의치대 N반은 현재 N반 아이들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정규권인 아이들이 6명 이상 있는 반이고요. 미적분2 극심화나 확통 극심화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미적분2 끝냈다는 얘기죠. 기본 과정을 확률과 통계도 끝낸 친구들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미적분2 고생이랑 확률과 통계 1품으로 공부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과정을 선행 2가지 과정 혹은 선행 과정에 집중하고 싶을 땐 1가지 과정을 책 2권을 이용해서 풀리는 과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중순에 시작해서 2월 말에 끝날 예정이라
사실 커리큘럼적으로는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무조건 선행 2가지 과정을 끼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의 교재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문제 푸는 양이 조금 줄 수 있다. 겨울 학기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가 공통수학 1을 시작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만든 수요일, 일요일 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언제쯤 끝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공통수학 1을 올 겨울에 시작하면 3월 달에 공통수학 1 심화 들어가게 될 거고 7월 달에 공통수학 2 기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좀 늦게 찾아오셨을 때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다소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방학 특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윈터 1, 윈터 2, 윈터 3. 영재학교 간 아이들도 월화수목금토를 다 나간다는데 우리 아이도 수학에 집중시켜볼까?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런 과정이 있고요. 윈터 3 같은 얘기만 먼저 드리자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둘 다 기본 정석으로 겨울방학 내내 끝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특강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 문의하고 싶으시면 테스트를 보시거나 혹은 지금 재원생일이시라고 하면 톡방에 문의 주시면 우리 아이가 이 과정이 맞는지에 대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강을 개설할 때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강만 개설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아이가 이런 걸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재고센터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자면 최선을 다하는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톡방에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영재고센터의 중2팀, 중3팀, 입시팀에 있는 아이들의 톡방에 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초등, 중1에는 저 대신에 부원장이 들어가 계시고요. 이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일매일 꼼꼼히 모두 다 보지 못합니다. 톡이 하루에 500개씩 오고 있는데 저도 그냥 막 지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이 생기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대 추이도 보고 아이가 질문하는 내용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 때도 보일 수 있게끔 유명합니다. 봐주시면 되고요. 학생에게 맞는 커리큘럼이라 프로그램 앞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약간 복잡합니다. 이유는 이제 그냥 저도 기본 정석 다음에 실력 정석 끝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치동의 학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를 그 과정에 껴맞추는 거지 아이한테 맞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기존 재원생이 다니고 있는 반에서는 그 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껴서 공부시키고 있고요. 따뜻한 눈으로 시기에 맞춰서 직접 경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신 것처럼 그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있으면 이렇게 안내문도 보내드리는데 안내문이 글이 너무 길면 이제 읽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내신합니다라고 딱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그림을 왜 넣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예뻐서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 반대했거든요. 전에는 막 캠핑 있는 그림 아니 내신 준비를 시키는데 왜 캠핑 그림을 그리시나요? 했는데 예뻐서요 그러셔서 네.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쁜 그림이라고. 이렇게 내신 복귀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공부시키겠습니다라는 내용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안적으로 삼고 있는 건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서 학기 시작할 때는 이런 책 놓치지 않으시게 이런 책들로 구매 가능하십니다라고 안내도 드리고 선생님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알려드릴 건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저희가 시중교재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시거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직접 구매해서 가져오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올 겨울학기 때부터는 저희가 외부업체랑 연동하여서 그 반에 해당되는 교재를 어머님들이 집에서 직접 구매하시기 편하게 아카를 통해서 링크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게끔 하여서 받으시기 편하게 그렇게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게 싫으시면 지금처럼 그냥 시중교재니까 서점에서 사서 혹은 온라인에서 사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건 슬기로운 독서 생활이라고 하여서 작년에 계셨던 어머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긴 할 텐데요.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나 세화고, 세화여고, 현대고등학교 혹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다라고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재고 과거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론 영재고 과거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좀 많이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술할 수 있는 건 독서가 최고인 것 같아서 그래서 수학책을 1월달에 한 권, 2월달에 한 권 저희가 선정시켜서 독서 검사문을 학원에다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독서 감상문을 제출한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고 코멘트적으로 고쳐줄 부분이나 혹은 칭찬할 부분들, 이거 되게 잘 썼다, 이 부분 되게 좋네 라고 말해주면서 아이들이 이거를 독서 감상문으로 학교에다 제출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 아이들이 안 씁니다. 제가 닥달하거든요. 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수학 콘서트 플러스랑 수학적 사고법이라는 책으로 1월, 2월,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1월, 2월 달 이렇게 했었고요. 7월 달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꼭 쓰라고 선생님이 이거 보내주셨는데 써야 되는 거 아니니? 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영재국어 면접을 보러 가고 이제 과학국어 면접을 가러 갈 텐데 저희가 이런 걸로 면접을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자소서를 쓰게 하고 도움이 좀 됩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받아보시는 성적표인데요. 단원평가나 총괄평가 중에 총괄평가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석되어 있는 평가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반배치고사도 이런 성적표를 보내드리고 있긴 한데요. 왜 하필이면 100점 맞은 아이 거를 가져왔을까요? 잘하네. 제 기억에 세월여중 전국권이 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톡방에서 선생님들이 단원평가에 대한 성취도를 보내고 아이는 감사하다고 하고 선생님은 오늘 숙제가 어떻다라는 얘기들을 막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을 키우실 때 유치원 때부터 만들어진 습관이었더라고요. 이게 사진도 찍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보여드리고 그래서 제가 학원의 생활도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고민했는데 업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 당연히 이 톡방에서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요. 뭐 제가 원장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팀장이나 원장 상담을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그 톡방에 남겨주셔도 바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합니다, 아이들. 과학 프로그램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수학과 원장입니다. 그래서 과학과의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통칭해서 말씀드리자면 과학부 기본과정이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과학고반이라는 반은 현 시점엔 없습니다. 수학에서는 풀이과고반이라고 해서 선행과정 플러스 알파로 수요일날 하는 수업이 전부인데 과학에서는 과학고반이라는 반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반도 있고 과학고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고반은 과학고 물리 M, 화학 M, 물리 S, 화학 S라고 해서 하이탑 같은 책들로 공부시키는 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 물리학과 화학을 이렇게 기본 과정으로 완자와 같은 책으로 공부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하고 열려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영재고센터에만 있고요. 파인만 영재고센터의 그 과학과는 압구정 파인만 과학과랑 고등부 과학과랑 똑같거든요, 원장님이. 그래서 관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혹시 선행이 좀 많이 안 됐다. 통합과학이나 혹은 중상과학대로 공부해야 될 텐데 통합과학하고 중상과학의 시간대가 겹쳐서 다른 과목이랑 겹쳐서 못 듣는다 하시면 압구정 파인만으로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후 20분 클리닉 진행이 이제 다 붙어 있고 10분 클리닉 진행이 붙어 있는데 20분이라고 10분 딱 지나고 끝 안녕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과학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내신 대비하면 경원중 같은 경우에는 10분 안쪽으로 마감을 치고 생활여중은 아직은 인원수가 많지 않았었는데 점점 마감을 쳐가고 있고 10만 부 정도 마감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동은 압구정이랑 동시에 개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의 특징이 붙잡고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과학도 혹시 안 하셨으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어머님, 아직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학생들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고 공통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개별적으로 질문이 필요하시면 그 프린트되어 있는 종이에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레벨 테스트 후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든지 혹은 제가 이제 질문 받고 있어서 좀 그렇다 싶으면 책상에 두고 가시면 저희가 레벨 테스트 일정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 시간 가질 건데요. 이거는 혹시나 개인적인 정보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녹화는 끄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